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점점 인생이 복잡해지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그래서 빛이 파동이기 때문에 생기는 간섭 현상 그 중에서 특히 가장 간단한 이중 슬릿에 대해서 배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중 슬릿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가 뭐였냐면 이거가 돼서 이렇게 주어지는 거 파동 코사인 제곱 이렇게 주어지는 거 요거 이제 잘 봐야 되고 이걸 얻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뭘 했었냐면 위상자 페이서를 써서 우리 두 개를 더하는 방법 그 크기를 어떻게 구했냐 요거랑 요게 두 개가 도는데 요거의 y성 두 개 합한 거의 y성분은 요걸 마치 벡터로 생각한 다음에 벡터의 합이 도는 걸로 생각해서 요 크기를 구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쓸 거 많아. 간섭문이 3개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그럼 슬릿이 3개 있으면 3개 있으면 슬릿 사이 간격이 D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는 아까는 2개 했는데 이제는 하나, 둘, 옆과의 바로 이웃한 슬릿 사이의 위상차가 phi 그 다음에 또 phi 다시 말하면 E1, E2의 phi E3는 또 한 번 phi가 있으니까 E5가 되죠. 요거 3개를 더해야 되는데 어떻게 더하나? 이렇게. 그럼 3개. 3개를 이게 좀 복잡해지죠. 좀 복잡한데 우리 간단하게 봐. 그러면 전부 다 phi가 0인 경우 다시 말하면 똑바로 가는 경우죠. 똑바로 가는 경우는 3개를 합한 거야. 그러니까 3배네. 그러니까 제곱을 하면 9배가 되죠. 하나에 9배가 되죠. 오. 그 다음에 파이가 점점 커져서 이렇게 되면 좀 줄어들죠. 이게 2배의 2가 되는 곳이래. 그렇지. 그러면 이게 이렇게 사이가 120도가 돼서 이렇게 꼬리를 물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크기가 0이죠. 그럼 여기서 최소값이 생기네. 여기서 최소값이 생기고 그 다음에 계속 감다 보면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데 그래서 최대값이 요게 2파이의 정수, 파이가 2파이의 정수배면 2파이도 2파이의 정수배고 그럴 경우에는 다 3개가 합해진 다음과 같은 경우고 요게 두 번째 맥시멈 참 2제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미니멈은 여기 말한 것처럼 이게 얼마야? 3분의 2파이잖아. 3분의 2파이의 정수배로 되는 게 최소값이 된다 이거죠. 이거 복잡한데 뭐 3개, 4개, 5개 다 있는 경우도 보잖아. 그래서 우리 보면 싱글 슬릿인 경우 3개 있는 경우 위치는 최대의 위치는 똑같은데 두 번째로 이렇게 작은 게 생기고 여기 원래는 최소인 곳에 조그만 게 생기고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요 최소값의 위치는 좀 달라졌지만 안 해봤지만 4개를 하면 5개, 10개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돼요. 그래서 보면 이런 걸 이제 우리 격자, 그레이팅이라고 하는데 이게 점점 커지면 n이 뭐 100개, 2000, 뭐 1000개 이렇게 바뀔 수 있는데 여기 있는 거랑 2개 있는 거랑 n이 점점 커질 때의 특징을 보면 원래는 2개 있을 때는 요 미니멈인 곳에 조그만 맥시멈이 생기고 이렇게 자꾸 자잘한 게 생기지만 최대값인 곳은 계속 똑같은 위치에 있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똑같은데 내려가면서 그 폭은 자꾸 줄어들고 여기 있는 요 잔챙이들은 점점 무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맥시멈인 것에서 거의 선, 라인으로만 나타나는 형태를 보일 거라는 거를 우리 예상할 수 있어요. 우리 그거는 좀 이따가 그레이팅을 할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할 거는 뭐냐면 좀 더 이제 인생이 이렇게 그것만 있으면 이중 슬릿만 하면 인생이 간단하지만 조금 더 보자. 방막 간섭. 방막이라는 게 아주 이게 뭐지? 얇은 막 간섭이라는 거예요. thin film이라고 하는데 여기 뭔가처럼 비눗방울 생각해 보면 되죠. 그래서 비눗방울인 경우에는
이게 비눗방울이야. 그 다음에 여기 굴절률이 N1, N2, N3라고 하지만 여기 비눗방울이라고 하면 여기도 공기고 여기도 공기니까 N1이랑 N3는 같겠죠. 그래서 이 경우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 그럼 일단 반사해. 또 하나는 여기 들어와서 여기서 일부는 굴절해서 들어간 게 일부는 굴절해서 나가고 일부는 다시 반사해. 여기서 다시 이면에서 다시 반사하다고 굴절돼서 나오고 이 빛이 있죠. 우리 그거는 기하공학에서 보통 아주 재밌는 문제로 내는데 요렇게 들어간 빛이랑 이렇게 반사해서 나온 빛은 서로 평행하게 나온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하고 다음까지 된다. 그래서 이 빛이랑 이 빛을 더하는데 이제 문제가 있죠. 뭐냐면 하나는 한 번 반사했어. 이거는 두 번 반사하고 한 번 굴절했어. 그러니까 이 안에서 만약에 빛이 흡수가 많이 되면 여기 나오는 진폭이랑 여기 나오는 진폭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럼 좀 생각해 복잡해.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생각하기 복잡해. 이중 슬릿인 경우는 두 개가 크기가 같았으니까 위상제를 할 때도 두 개를 크기를 갖게 돼. 여기서도 크기까지 고려해서 물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일로 잃는 게 거의 없고 이게 나오는 게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되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서 바로 여기서 눈으로 본 건데 여러분들한테 반사와 굴절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각도가 크게 나오는 걸로 우리 그렸어요. 거의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요 빛과 요 빛의 경로차는 요만큼이죠. 요만큼인데 사실은 이렇게 길지만 세타가 아주 작은 경우에는 LL, 2L이죠. 2L이야. 경로차가 2L이야. 그럼 경로차가 2L이면 경로차가 그러면 람다의 정수배면 최대값인가? 이제 여기서부터 인생이 약간 복잡해지죠. 왜 복잡해지냐면 여태까지 이중 슬릿은 매질이 다 똑같은 거였죠. 이제 매질이 다른 데로 이렇게 반사되거나 굴절되면 반사되거나 굴절될 때 위상이 똑같은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보면 사실 역학적인 파동이랑 비교를 하면 이상하지만 재미있게도 전자기적인 파동이랑 역학적인 파동이랑 그 결과가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그래서 역학적인 파동, 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겼을 때 한쪽에서 펄스를 탁 보낸 경우로 생각해 봅시다. 근데 줄이 그냥 한 개가 아니라 요 사이에 여기 좀 두껍게 보이죠? 선밀도가 큰 거랑 선밀도가 작은 거를 이렇게 이어 붙였어. 선밀도가 크다는 거는 뭐야? 선밀도가 크다는 거는 우리 파동에서 전달 속도가 스퀘어 루트 타워 오브 뮤니까 이게 크면 이 두꺼운 줄은 뮤가 타워가 똑같다 그래서 뮤가 크니까 V가 작죠. V가 작으면 굴절률은 예를 들어서 C를 V로 나눈 거니까 이게 굴절률은 요거의 역수니까 굴절률이 큰 거에 해당되죠. 빛인 경우에는 속도가 작으니까 굴절률이 큰 거예요. 여기서는 굴절률이라는 게 말이 안 되지만 우리 굳이 생각하자면 굴절률이 큰 매질에 해당된다 이거예요. 굳이 빛 두 개를 비교하자면. 그러면 한쪽에서 펄스를 이렇게 보내는데 이게 무거운 줄, 선밀도가 큰 줄에서 선밀도가 작은 줄로 펄스를 보낼 때랑 이 밑에 있는 거는 선밀도가 작은 데서 선밀도가 큰 줄로 보낼 때예요. 자, 그럼 봅시다. 그럼 우리 파동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파동인데 여기가 경계면이죠. 왜 우리가 선밀도의 차이로도 구별할 수 있고 여기서 속도 차이가 나죠. 파동의 전달 속도가 나는데 파동은 경계면에서는 항상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펄스가 지나가는 거 반사되는 파동이 이렇게 생겨요. 근데 요 끝점은
이쪽 게 관성이 더 크잖아요. 여러분 단위 길이당 질량이 크니까 이게 질량이 큰 게 확 잡아당기면은 질량이 작은 거는 같이 쑥 따라오죠. 그러니까 쑥 올라왔다가 내려오면 펄스가 이렇게 지나가죠. 반대로 가벼운 줄을 이렇게 흔들면 여기 와서 야 올라와 하는데 난 싫어. 잘 안 올라오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반작용으로 올라오는 게 이걸 올리려고 하는데 안 올라가니까 밑으로 잡아당겨서 이거는 이렇게 가지만 이건 이렇게 뒤집혀서 간다. 그래서 두 개를 보면 통과하는 파동은 똑같아 보이는데 들어갔다가 나오는 파동은 굵은 줄에서 들어갔다 가는 줄에서 반대로 되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속도가 작은 곳, 굴절률이 큰 곳에서 와서 반사되거나 굴절될 때는 위상차가 없는 거고, 이건 부호가 반대니까 위상차가 180도 혹은 파이만큼 생긴 건데, 속도가 큰 곳, 굴절률이 작은 곳에서 굴절률이 큰 곳으로 와서 통과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반사되는 거는 180도 위상의 차이가 있다. 이건 줄인데, 그럼 줄에서 그런 거랑 전자기적인 파동이 똑같나요? 똑같지 않지.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쓰진 않지만 우리 물리학과에서 전자기학이라는 걸 배울 때 요거를 이제 파동 방정식을 써서 이런 경계면이 있는 곳에서 경계 조건을 막 쓰고 하면 요거랑 똑같은 결과로, 전자기파인 경우에도 뭐냐면 똑같은 결과를 얻는데, 우리 그런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말고 아주 쉽게 외울 수 있죠. 굴절률이 작은 곳에서 와서 큰 곳에 부딪힐 때 반사하는 것만 180도의 위상차가 있다. 굴절률이 작은 데서 큰 데 갈 때 반사되는 것만, 딴 건 다 변화가 없고 작은 데서 큰 데로 갈 때 반사되는 것만 180도 차이가 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방막 간섭, 비눗방울을 보면 이게 되게 물이니까 굴절률이 더 크죠. 한 1.3 정도 되는데 이게 1이면 그러면은 여기서는 굴절률이 작은 데서 왔다가 가니까 요게 180도 차이가 나네. 요거 통과할 때는 아무 변화가 없고, 요거는 굴절률이 큰 데서 작은 데로 반사하니까 요건 위상 차이가 없죠. 그 다음에 굴절하니까,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는 보면 두 개의 위상차, 경로차 더하기 요거의 위상만큼 바뀌어야 되죠. 근데 또 하나 조심할 게 있죠. 이게 진공이면 좋은데 여기서는 비눗방울이니까 이 두 개 EL이 경로차이지만 우리 물리적인 경로차가 아니라 광학적인 경로차를 봐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면 이 안에서 파장이 바뀌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이 안에서의 굴절률 n인 곳에서의 파장은 C분의 B 다음과 같이 주어지니까, 우리 지난번에 이렇게 주어진다 그랬지?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이거는 진동수가 어디서나 같다는 조건을 쓰면 우리 요걸 구할 수 있죠. 이렇게 돼서 요게 굴절률이 없으니까 N분. 그러니까 N이 크면 파장이 짧아지네. 그죠? 파장이 짧아지죠. 그래서 그러면 EL 에다가 사실 N2를 곱한 거지. 혹은 그 안에서의 EL이면 요 안에서의 파장, 람다는 진공에서의 파장이면 그 매질 안에서의 파장, 혹은 이걸 이쪽으로 보내서 생각해도 되죠. 그럼 이게 진공에서. 그러면 M 람다가 아니라 거기다가 요 위상차 180도까지 해서 M의 반파장을 더한. 물론 M은 여기선 그럼 어떻게 되나? 0, 1, 2가 다 되죠. 그래서 요거 상쇄 간섭은 그러면은 이렇게 요거의 정수배가 될 때는 상수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상쇄 간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사가 될 때는 굴절률이 작은 데서 큰 데로 가면서 반사하는 거의 위상차를 고민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비눗방울, 그래서 비눗방울을 잘 찍었네. 한 다음에 이렇게 세워둔 다음에 보니까 색깔이 여러 개가 생기죠. 색깔이 여러 개가 생기고 여기는 까맣게 되네. 터졌나? 터진 건 아니죠. 터지면 이렇게 될 수 없죠.
색깔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비눗방울에서 무지개 색깔이 나타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딱 들면 중력에서 흘러내리죠. 중력에서 흘러내리니까 사실은 비눗방울의 두께가 밑으로 가면서 이렇게 점점 커져요. 밑으로 가면서 커지니까 아까 말한 보강 간섭의 조건을 만족하는 파장이 점점 달라져서 그래요. 그래서 위치마다 달라지니까 여러 가지 색깔인데 올라갈수록 점점 색깔이 거의 같아지면서 없어지네. 뭐냐면 이게 아주 작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L이 아주 작으면 L이 아주 점점 작아지면 M이 0이 되더라도 이 값보다 작아지면 보강 간섭이 일어나지 않죠. 그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보면 M이 0으로 갈 때, L이 아주 작아질 때 M이 거의 0인 거의 상쇄 간섭인 경우는 가능하니까 신 필름 아주 얇은 건데도 너무 얇으면 여기서 상쇄 간섭밖에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퀴즈. 다음과 같은 곳에 이게 굴절률이에요. 굴절률.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반사하는 거랑 여기서 반사하는 거랑 두 개 요거 말고 상대적인 위상이 변하는 게 어딘 건가? 자, 여러분들과 퀴즈. 여기서 반사되는 거는 위상이 바뀔까 안 바뀔까?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바뀌면 0, 안 바뀌면 1. 바뀌면 손을 들고 안 바뀌면 손을 안 들어. 자, 하나, 둘, 셋. 안 바뀌네? 바뀌죠. 왜냐면 굴절률이 작은 데서. 요거는 1.6에서 1.8은 또 다시 하나, 둘, 셋. 바뀌죠. 여기도 왜냐면 굴절 작은 데서. 됐어. 이거 재밌잖아. 그러면 두 번째는 1.8에서 1.6으로 가는 거는 하나, 둘, 셋. 아무나 안 되네. 안 되죠. 왜냐면 굴절률이 큰 데서 작은 데니까. 우리 이제 그런 쇼는 그만하고 요것도 굴절률이 큰 데서 작은 데. 이거는 큰 데서 작은 데니까 아니고 이건 작은 데서 큰 데니까 2분의 8만큼. 요거는 굴절률이 작은 데서 큰 데로 들어가서 반사되는 거는 생기고 큰 데서 작은 데로 들어가니까 안 생기죠. 그래서 뭐냐면 요때 보강 간섭, 상쇄 간섭을 따질 때는 둘 다 위상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거는 상대적인 위상차를 생각할 필요가 없고 요것도 그렇죠. 요건 아예 없으니까. 요거는 그렇지만 상대적인 위상차를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요거의 두께 경로차가 EL이 아니라 광학적인 경로차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두 개만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생각해 보면 돼요. 좋았어. 자, 그래서 우리 요즘과 같은 문명 시대에 눈이 나쁘니까 안경을 많이 쓰는데 안경을 쓰다 보면 안경이 패션 상품도 되면서 갑자기 값이 비싸지는데 값이 비싸지면서 그냥 예쁘게 생겼잖아 하고 값을 비싸게 받으면 사기꾼 소리를 들으니까 우리 점점 기능을 더하는데 그 기능을 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태까지 선글라스는 폴라로이드. 또 하나는 브루스터 앵글을 이용한 폴라로이드를 이쪽 방향으로 되게 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렌즈에 안경을 쓰고 있으면 가끔 햇볕을 쳐다보면 뒤에서 햇볕이 비치는데 앞이 어두워. 그러면 안경 쓰고 있는 사람은 안경 요 표면에 뒤에서 눈에서 나온 빛이 반사돼서 다시 눈으로 들어와서 자기 눈이 이따맣게 보이는 상이 보이죠. 거기에 다크서클도 보이고
뭐 여러 가지가 기미도 보이고 여러 가지 보니까 그리고 불편하잖아요. 자기 눈이 이렇게 앞에 보이면. 그래서 그건 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그냥 유리만 있으면 그런데 요 앞에 MgF2 마그네슘 플로라이드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요거를 얇게 이렇게 발라요. 이렇게 바르면 무슨 효과가 있냐면 굴절율이 공기는 1, 마그네슘 플로라이드의 굴절율은 1.38, 1.5. 이렇게 되면 여기가 눈이야. 여기서 이렇게 들어간 빛이랑 여기서 이렇게 들어간 빛이 상쇄 간섭을 하면 이로 나오는 빛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런 조건을 따지자 이거예요. 물론 지금 과장해서 그래서 세타가 크지만 되게 들어갔다 나오는 걸로. 다음과 같은 경우로 하면 경로차가 EL이야. EL. 그 다음에 이제 위상차를 봐야지. 여기서 반사된 거는 위상차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이렇게 대답이 없으면 되게 학기말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 여기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과감하게? 틀려도 돼. 생기지. 왜냐면 그렇게 작은 데서. 여기서도 생기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다 위상차가 반파장씩 파이 180도만큼 생기니까 상대적인 위상차는 고민할 필요가 없고 이제 이거는 그러면 N2분의 람다. 람다는 이건 진공에서 공기 중에서고 요거에 뭐지? 상쇄 간섭이면 M 플러스 2분의 1이 돼요. M이 0, 1, 2.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근데 이거 바르면 돈이 들잖아. 그죠? 이거 바르면 돈이 들죠. 어떻게 해요? 되도록이면 얇게 발라야지. 그래야지 재료를 아끼지. 그럼 얇게 바르려면 어떻게 돼요? L은 M이 점점 물론 요거는 주어진 파장에 대해서 파장이 다르면 또 생길 수도 있지만 우리 제일 여러 가지 섞여 있지만 하여튼 이게 주어진 파장에 대해서 이게 제일 작으면 되죠. 그러니까 L의 두께의 최소값은 M이 0일 때 다음과 같이 하면 되죠. 그래서 대개 이런 거를 뭐라고 이름 붙여서 파냐면 엔티 리플렉션. 이런 거 안 들어봤나? 엔티 리플렉션. 그래서 엔티 리플렉션 렌즈를 쓸 때 닦을 때 조심하라 그러죠. 닦을 때 부드러운 헝겊을 하지 않으면 겉에 게 긁혀나가서 엔티 리플렉션이 효과가 없어진다. 왜? 얇게 발랐으니까. 얇게 발랐으니까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이거 말고 이제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가 또 뭐가 있나? 다초점. 누진 다초점. 굴절률을 크게 만든 거. 거기다가 햇빛 혹은 특히 자외선이 오면 색깔이 자동적으로 변하는 선글라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렌즈 값이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올라가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자, 또 하나는 뉴턴의 고리. 뉴턴의 고리라는 게 뭐냐면 뉴턴이 그때 그 사람이 사실 할 일이 없었는지 아니면 머리가 좋아서 자기가 할 일을 하고도 시간이 많이 남았는지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건 뉴턴의 역학의 체계를 세운 게 있고 그 다음에 프리즘 갖고 놓은 것도 뉴턴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광학 쪽도 뭐 많이 하고 물론 나중에 뭐 주식도 하다가 전 재산을 날리고 뭐 별짓을 다 했지만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망원경의 렌즈를 그러니까 뭐 천체를 봐야 되니까 망원경의 렌즈를 깎아야 되는데
렌즈를 잘 깎으려면 렌즈 표면에 한쪽은 평면이라도 한쪽을 소위 구면 렌즈라고 해서 구면의 일부가 되도록 깎아야 돼요. 근데 이 깎다 보면 이게 잘 깎이나 안 깎이나를 잘 모르겠죠. 그래서 뉴턴이 생각한 게 뭐냐면 렌즈야. 내가 잘 깎았어. 또 밑에다가 반사하는 뭐 거울이나 뭐 이런 걸 놓고 판을 놓고 위에서 빛을 이렇게 쬐면 가만히 있어봐. 뭐 여기서 반사하는 것도 있고 여기서 반사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를 들어와서 여기를 나가는 거랑 밑에를 나가는 거. 여기 요거를 보면 두 개의 빛이 간섭을 이루죠. 근데 가면서 점점 폭이 커지니까 보강 간섭이나 상쇄 간섭을 일으키는 조건이 달라지면서 여기서 본 것처럼 보강 간섭, 상쇄 간섭이 일으키면서 색깔도 태양광으로 하면 백색 광선으로 하면 색깔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렇게 고리 모양, 아까는 단면으로 봤지만 그게 이렇게 회전을 하면 고리 모양으로 되니까 이렇게 생긴 거를 뉴턴의 링이라고 해요. 뉴턴의 고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 고리가 동그랗게 생기면 잘 깎인 거야. 그죠? 왜냐하면 그러면 이렇게 돌렸을 때 다 똑같이 보이는. 이거 찌그러졌으면 거기가 뭐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는데 그럼 이 뉴턴의 고리에서 나오는 보강 간섭, 상쇄 간섭 조건은 어떻게 보나? 별 더러운 걸 다 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 보면 요게 구면 렌즈의 반지름이야. 라지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중심에서부터 x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빛. 물론 R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위에서 온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하면 요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잘 봐야지. 요 차이는 요걸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그리면 여기 요 두께는 요거랑 같네. 그죠? 요거랑 같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표시를 해야지. 초록색으로 해보자. 예쁘게. 요 간격은 요게 바로 경로차가 될 텐데 요거랑 같죠. 근데 요거는 요 길이가 x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 길이가 x면 잘 봐야지. 요 길이는 요게 요 노란 게 직각삼각형이니까 요 높이는 r제곱에서 x제곱을 뺀 거의 스퀘어 루트죠. 요게 요 길이에요. 요 밑에 여기까지는 r이야. 그러니까 요 차이는 r에서 요걸 뺀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r로 묶으면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근데 x가 r이 무지 크다고 하면 우리 교수들끼리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 학생들은 대학교에 들어오고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배우는 게 벡터, 기하, 삼각함수, 미적분, 행렬 우리 때는 다 배웠는데 요새 학생들 어디까지 배울까? 그래서 일반 물리는 그래도 미적분을 기초로 하는데 어떻게 학생들이 잘 따라올까? 라고 막 고민을 하길래 내가 고민하지 말라 그랬어. 적어도 여기 우리 학교에 들어오려면 아마 고등학교 때 초월함수의 미적분을 알아야지. 초월함수가 뭐냐면 삼각함수나 지수함수 뭐 이런 거 그건 알고. 그 다음에 기하도 웬만큼 배웠고 기하를 해봤자 유클리드 기하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삼각함수 200각, 300각 공식은 와서 배우면 되고 그 다음에 미적분만 알면
그 다음에 그러면은 함수가 작을 때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같은 거는 어떡하지? 여기서 가르치면 되지. 근데 여러분들은 또 틀림없이 수학을 듣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이라고 그러면 뭔지 알죠? 뭔지 알지? 그래서 요게 아주 작을 때 스퀘어 루트 1 마이너스 x는 전개하면 1 마이너스 2분의 1 x 이제 이런 거를 1학기 때는 여러분들한테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아냐 그러면 그게 뭐야? 어떡하지? 라고 했지만 2학기 때는 자랑스럽게 이거를 쓸 수 있다. 이거 쓰면 이거는 r 1 마이너스 2분의 1 r 제곱분의 x 제곱이니까 이게 상쇄가 되고 남는 거 그러니까 2r분의 x 제곱. 그러니까 두께가 이렇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중심에서부터 x만큼 떨어진 곳에 요 t 요거가 t라 이거예요. 그럼 경로차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 2t야. 그러면 대개 요거나 이게 공기보다는 굴절률이 크니까 여기서 이렇게 왔을 때는 여기서 반사하는 거는 굴절률이 큰 데서 작은 데서 반사하는 거니까 위상차가 없고 요거는 굴절률이 작은 데서 여기서 위상차가 생겨요. 그래서 여긴 또 그러면 광학적 경로차 여긴 다행히 요거는 진공이니까 굴절률이 1인 경우로 쓰면 돼요. ET가 위상차가 m 플러스 2분의 1이야. m 플러스 2분의 1 람다야. 원래 람다 나누기 n이어야 되는데 n이 1이니까 ET가 근데 ET가 위에서 구한 걸 보면 r분의 x제곱이죠. 그 중에서 n번째 거를 xm이라고 하면 이게 뭐냐면 밝은 무늬가 일어나는 부분 주어진 람다에 대해서 다음과 주셔서 요거를 넘긴 다음에 스퀘어 루트를 취하면 반지름은 m이 무지 커지면 대략 스퀘어 루트 m으로 m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스퀘어 루트 m이죠. 그래서 보면 가운데가 왜 어두운지는 알죠? 가운데가 왜 어둡냐 하면 경로차가 없는데 두 빛이 상대적인 위상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둡고 가면서 간격이 일정한 게 아니라 점점 줄어드는데 m이 커지면 스퀘어 루트 m으로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알았어. 좋았어. 그래서 또 하나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거를 측정할 때 우리가 그냥 길이를 측정하는 것보다 길이를 측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부정확한 게 많은데 그 길이를 빛의 파동에 의한 간섭무늬를 세면 간섭무늬의 최대가 몇 개 있냐면 최대가 1개, 2개, 3개, 4개 하면 그거는 아까 본 것처럼 파장에 비례하는 여기서 본 것처럼 파장에 비례하기 때문에 요 거리 m과 예를 들어서 이웃한 거리를 잴 때는 이거를 이제는 요거를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m을 1개, 2개, 3개, 4개 측정하면은 파장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빛의 간섭을 이용하면 거리의 측정을 훨씬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더군다나 그 빛이 지금 옛날에는 이렇게 햇빛과 같은 백색 광선을 이용하지만 최근에 물론 레이저가 나온 거는 꽤 됐지만 레이저의 발달이 최근에 굉장히 놀랄 정도로 발달했기 때문에 길이를 재는 거는 훨씬 더 발달했어요. 지금은 막말로 뭐 레이저의 그거를 보면 10의 마이너스 17승 미터 뭐 이런 것도 잰다 이거예요. 10의 마이너스 17승 미터면 근데 원자 핵보다 작은데 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뭐냐면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나?
GPS를 여러분들 내비게이터 같은 거를 할 때 뭐냐면 그 신호를 보내는 위성들이 여러 개 있죠. 위성들이 여러 개 있으면 여기 GPS는 그 위성에서 나오는 신호를 받는 수신기에 불과해요.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임의의 한 6개, 대여섯 개의 신호를 받지만 그 중에 3개를 고르면 3개로 유일하게 자기 한 곳의 위치를 알 수 있죠. 3곳을 알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측정한 게 이제 점점 정확도가 높아져. 정확도가 높아져서 이제는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 않았지만, 우리 1학기 때 배웠지. 중력이 이렇게 물론 지면에서는 거의 일정하지만 올라갈수록 약해지죠. 중력이 센 곳에서 시간이 좀 천천히 흘러요. 그게 소위 일반상대론적 효과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지구 정도 되면 그 차이는 거의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아요. 그렇지만 요즘은 얼마나 정확하냐면 그게 중요해. 그 차이를 알 정도의 정확도가 주어진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뭐 요즘은 GPS로 군사 용도로 쓰면 거의 뭐 센티미터 오도 정도까지 크기까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요즘 이런 걸로 측정을 하면 1년 전에 나온 책에서는 30cm, 되게 원후 30cm 올라가는 거에 중력의 차이를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요새 실험하는 교수한테 물어봐서 30cm라며요. 그랬더니 아니 1cm래. 1cm의 지구 중력의 변화도 요즘은 측정할 수 있다 이거야.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레이저의 간섭 현상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그 간섭 현상을 이용한 게 뭐냐면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게 거의 마이클슨이라는 사람이 쓴 간섭계예요. 마이클슨이 쓴 간섭계는 뭐냐면 여기서 빛을 보내. 여기다가 거울을 이렇게 놔뒀어요. 그 다음에 여기 거울을 되게 이제 유리막에다 이렇게 수은을 진공해서 수은을 막 끓여가지고서 나온 걸 이렇게 입히는데 이걸 두께를 두껍게 하면 전부 다 반사하는 빛이 되고 별로 안 두껍게 하면 반은 반사하고 반은 통과하는 그런 거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 여기서 빛이 나오면 일부는 반은 반사하고 반은 통과해. 그다음에 이건 수은층을 두껍게 해서 이건 다 반사해. 여기 왔다 그럼 이렇게 갔다가 반사 이렇게 와서 일부는 일로 가고 일부는 또 요것도 이렇게 가서 반사된 빛은 여기서 반사돼서 일부는 통과하고 일부는 일로. 다양한 그림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점선으로 내리는 이렇게 가는 파동은 우리가 여기서 망원경을 가지고 보면 이런 빛은 못 보죠.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빛이랑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빛만 2개를 관찰하죠. 그 2개가 경로차가 다르면 예를 들어서 D1과 D2가 같은 데서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온 빛은 이게 굴절률이 작은 데서 한 번 이건 통과한 거고 이렇게 와서 작은 데서 큰 데를 한 번 반사하니까 180도 이상의 차이가 생기고 이거는 여기서 됐네. 다시 한 번, 2번. 자, 이거는 한 번, 2번 통과하는 것은 둘 다 2번씩 2파이씩 바뀌니까 상대적인 위상 차이는 생각할 필요 없고 여기 들어오는 거는 그러면은 요것과 요거의 경로차가 파장의 몇 배냐에 따라서 간섭이 보강 간섭이 되냐 상쇄 간섭이 되냐 생기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가 무브업을 밀어요. 움직일 수 있는 거울이라고 하면 요거를 천천히 이렇게 잡아당기면 요 안에 간섭이 생겼다. 간섭 무늬가 보강이 됐다. 간섭 무늬가 됐다. 그러니까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죠. 그러면 밝아졌다 경로차가 얼마야? 여긴 똑같고 요게 ED1, ED2 2배 D1 D2죠. 요게 파장의 정수배냐 아니냐로 간섭무늬를 따지니까 우리 M이 요게 보강 간섭인 경우에는 요게 M 람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D를 조금씩 줄이면 거기서 생기는 보강 간섭 조건이 밝아지는 게 몇 번 밝아지는 게 몇 번 지나갔냐를 측정할 수 있죠. 그러면 요 차이를 빛의 파장의 몇 배냐 하는 걸로 알 수 있어요. 빛의 파장은 굉장히 작죠. 그래서 우리 굉장히 정확하게, 그래서 이걸 마이클슨의 간섭계라고 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쓴 게 이걸 가지고 사람이 쓴 게 뭐냐면 마이클슨이 그걸 딱 만드니까 마이클슨이랑 몰리라는 사람이 가만히 있어봐. 그때 빛이 아인슈타인이 그러니까 20세기 초예요. 아인슈타인이 빛은 어느 좌표계에서나 빛의 속도가 똑같다. 안 그런데 우리 소리 같은 경우에는 정지에 있는 공기에 대한 소리의 속도가 일정하지 바람이 불면 바람 속도에다가 공기가 정지한 소리의 속도를 더해야 되는데 모든 게 매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전자기파도 매질이 있어야 된다. 그 매질을 우리가 있어라고 해서 매질이 있다고 치자. 그래? 그럼 매질이 있으면 매질 안에 지구가 이렇게 도니까 매질 안에서 지구가 이렇게 도니까 그러면 한쪽으로 갔을 때 속도랑 이거를 이 지구 태양이지. 태양에서 이렇게 가면 갔을 때랑 이렇게 갔을 때 그러면 빛의 속도가 약간 달라야 되지 않냐. 매질을 S 사이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반대로 되니까. 그러면 빛의 속도가 달라지니까 여기서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자전 방향이라고 하면 이쪽으로는 빛의 속도는 똑같고 이쪽으로는 달라지면 가만 놔둬도 간섭이 생기네. 근데 그거를 6개월 지나서 여기 가면은 또 달라지겠네. 그래서 그 두 개의 차를 한번 보려고 1년 동안 이제 실험을 한 거죠. 실험을 해서 봤더니 차이가 없대. 그래서 우리 마이클슨 몰리의 실험으로 빛의 속도가 그렇게 이터라는 매질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서나 속도가 같은 걸로. 우리 그렇게 이제 결론 내릴 때 필요한 간섭계였죠. 근데 우리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인생이 상대론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우리 이런 것 아까 조금 이걸 이렇게 줄인 것도 있죠. 그거 말고 요 길이를 똑같이 해놔. 길이를 똑같이 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쐐기 모양의 굴절률이 n인 물체를 여기다 이렇게 쑥 집어넣어요. 한쪽에 쑥 집어넣으면 요 사이에 요 두께를 아주 정확하게 구할 수 있죠. 그 두께를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쑥 집어넣어서 여기까지 왔을 때 요때 길이를 L이라고 하면 EL 안에 파장순 NM 그 안에서 EL을 람다 N으로 나니까 여기서 굴절률이 N인 거. 그래서 우리 이렇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없을 때는 이 물체가 없을 때는 똑같은 EL에서 다음과 같이 주어지니까 이렇게 두 개의 차이를 구하면 다음과 같이 구해지죠. 그래서 뭐냐면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L을 굴절률을 정확하게 알고 있거나 혹은 이물체의 굴절률을 알고 싶으면 이 길이를 정확하게 아는데 굴절률을 알고 싶으면 이거를 여기서부터 L이 될 때까지 쑥 집어넣으면은 간섭 현상으로 이게 밝았다 어두웠다 밝았다 어두웠다 하는 개수를 셀 수 있죠. 그 개수를 셀 수 있죠. 그러면은 길이를 정확하게 알면 굴절률을 구하거나 혹은 굴절률을 정확히 알면 길이를 구할 때 다음과 같이 우리 다음 같은 걸 쓸 수 있는 거죠. 자, 다 배웠어. 이제 문제를 풀면 되죠. 점광원이 있는데 S1, S2 세기도 똑같고 이게 굉장히 과장돼서 그랬지만 아주 멀리서 D가 2m야. 파장이 0.5m면 거의 라디오 파동이죠. 라디오 파동도 되는데 한 바퀴 삥 돌았을 때 먼 데서 삥 돌았을 때 빛이 가장 밝은 곳, 최대인 곳이 몇 군데에서 일어나는가. 우리 이걸 한번 보자 이거야. 이거 어떻게 보나? 그럼 이쪽으로 아주 멀리 있으면 여기서는 두 개의 경로차가 얼마죠? 이거랑 이거 경로차가 D네. D. D가 근데 4람다네. 그죠? 4람다인가? 그지? 4람다지. 이거면은 파장의 정수배니까 여기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죠. 그럼 이쪽 먼 쪽에서도 보강 간섭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수직 이등분선상에서 보면 이거는 거리가 같으니까 여기 람다가 0이네. 0람다. 여기도 0람다죠. 자, 우리가 물론 계산을 하면 정확한 각도를 알지만 그냥 몇 군데 있냐고 하니까 어디 있는 게 아니라 몇 개 있냐고 하니까 그럼 여기서는 경로차가 4람다였는데 여기는 0이야. 천천히 줄어들겠죠? 어딘가 3람다, 2람다, 람다, 0 이렇게 있겠죠. 이쪽도 4람다겠지 뭐. 그럼 여기서 다시 늘어나면서 어딘가에 1람다, 2람다, 3람다, 4람다겠지 뭐. 똑같이. 원래 원이지만 내가 공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지만 여기저기도 3람다, 2람다, 람다, 제로. 제로. 그 다음에 다시 람다, 2람다, 3람다. 이게 최대겠죠. 이제 세면 돼. 세는 것만큼 같이 쉬운 게 없지. 표시를 하기 여기서부터 시작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16개죠. 미니멈이 있는 곳은 요 사이지 뭐. 3.5 람다 있는 곳이지. 그 사이에 또 이렇게 있으니까 미니멈도 16개 생기겠죠.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좋았어. 이거 쉽네. 두 번째는 람다가 400m, 오 굉장히 기네. 400m인 빛이 있는데 A가 B보다 점광원인데 A가 B보다 90도 앞서서 간다 이거예요. 근데 RA와 RB는 100m래. 그럼 뒤에서 파동의 위상차는 100m면은 400m니까 4분의 1 파장이죠. 4분의 1 파장이니까 이게 90도 먼저 갔는데 4분의 1 파장 90도 더 가야 되니까 90도를 늦게 가야 되니까 요거랑 요거는 여기서 위상이 같네. 그죠? 위상이 같죠. 말은 어렵지만 이렇게 우리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한 문제. 람다가 546 나노미터. 뭐 이렇게 복잡해. 노란빛이에요. 되게 그거는 소듐 등에서 나오는 건 다른 거지. 이게 아까 본 뉴턴의 고리잖아. 이걸 쐈더니
뉴턴의 고리 모양이 생기는데 처음에 적당한 n이 있는 곳에 n 값에 거기서가 0.162cm예요. n에서 20개가 여기서 그래서 n이 뭐 2면 여기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해서 20개째를 쟀더니 그의 거리가 3.368cm라 이거예요. 렌즈의 지름은 렌즈의 반지름은 어떻게 하나? 이제 봐야지. 그래서 내가 보면 여기서 이게 내가 제대로 했나? 람다의 밑줄 쏘였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나? 아까 본 것처럼 우리가 간섭 무늬가 최대가 될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 요 사이 여기 때 요게 D라고 하면 이 D가 보강 간섭이라는 거는 한 군데서 요게 밑에서 반사한 게 반파장이 바뀌니까 아까 본 것처럼 m 플러스 2분의 1 람다야. 공기 중에서니까. 그러니까 D는 2m 플러스 1 람다죠. 됐어. 어? 2m 플러스 1에 4분, 이게 D를 써서 일어나서 4분의 람다죠. 잘못 썼어.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요 D가 우리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R 스몰 r이니까 스퀘어 루트 R 마이너스 R 제곱 마이너스 R 제곱. 그러면 여기서 M 이걸 R을 풀고 싶은데 R을 어떻게 풀지? 이거를 이쪽으로 넘긴 다음에 제곱을 하면 되네. 그죠? 그러면 R 제곱 넘긴 다음에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2분의 람다 2m 플러스 1 R 플러스 4분의 람다의 2m 플러스 1의 제곱은 R 제곱 마이너스 R 제곱이. R 제곱이 없어. 이거 R에 대해서 풀 수 있죠? 아니지. 지금 우리 스몰 R에 대해서 풀어야지. 스몰 R은 이게 다 부호를 반대로 쓰면 스몰 R은 스퀘어 루트 2분의 2m 플러스 1 R 람다 빼기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제곱 람다 제곱 다음 같이 주어지죠. 렌즈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데 반지름을 구하려면 이거 R을 구해야 되는데 쏘리 R은 이걸 구해야지. R은 R 제곱 빼기 4분의 람다의 2m 플러스 1의 제곱 제곱에 그걸 나눠주면 되지. 2분의 람다 2m 플러스 1 M. 그러면 이게 R n 플러스 20에서 R n을 빼면 되죠. 이게 0. 이게 368 0.162 이렇게 해서 뭐 여기다가 n 플러스 20 집어넣어서 풀면 우리 풀면 n에 대한 식으로 나오네. n을 문제가 좀 이상한데? n 플러스 20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까 우리 구한 걸 보면
아까 우리 구한 걸 보면 요거잖아. m이 굉장히 크면 이게 대략 xm이 스퀘어 루트 rm 람다니까. 자, 우리 이걸 이렇게 복잡하게 풀어도 되지만 복잡하게 풀지 말고 r이 대략 스퀘어 루트 r 람다 m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반지름은 n이 n 플러스 20? n을 주어져야지. n이 주어진 값이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x의 n 플러스 20 빼기 x의 n은 스퀘어 루트 r 람다의 스퀘어 루트 n 플러스 20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n이니까 요게 우리 주어진 값, 요 두 개를 뺀 거, r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은 요 스퀘어 루트 람다 집어넣고 주어진 n 값이 주어지면 요걸 집어넣으면 우리 반지름을 구할 수 있죠. 문제가 너무 굉장히 지저분하네.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간섭, 똑같은 간섭이지만 우리 이번 장은 회절인데, 회절이 뭐냐면 아까 간섭은 두 개, 슬릿 두 개에서 나오는 이중 슬릿 간섭인 경우에 슬릿 두 개에서 나온 경우가 있죠. 이제 슬릿 한 개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간섭 현상이긴 한데 슬릿 한 개의 경우 우리 볼 수 있는 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어. 우리 해가 질 때 이렇게 뿌옇게 보면 저거는 면도날을 불을 비치면 저런 모양이 생기는데, 저거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은 레시피. 여러분들 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펴고 이렇게 두 손가락을 이렇게 모아봐요. 손가락을 모으면 예를 들어서 둘째 손가락과 셋째 손가락 사이에 힘을 바짝 주어서 꼭 막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 그러니까 꼭 막지 말고 살짝 떼서 봐. 살짝 떼서 보면 그 사이로 세로줄이 보이죠. 이렇게 보면 세로줄이 조금 보이죠. 그게 회절무늬예요. 자, 이제 회절무늬가 어떻게 생기는지 알았어. 그 밝고 어두운 무늬가 생기면 우리 영의 이중슬릿 실험에서 본 것처럼 우리 물어보는 게 또 있죠. 어디가 최대냐? 다음과 같은 슬릿의 간격이 있을 때 어디가 최대의 위치가 어디냐, 최소의 위치가 어디냐. 그 다음에 빛의 세기의 프로파일, 세기의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거 물어봐야 되죠. 난 이런 거 좋아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때 시험을 볼 때 뭐 이런 그지 같은 문제가 있어 라고 하지만, 나는 문제 푸는 걸 좋아하는데 문제 중에서 이거는 이 공식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면 되지 하는 문제는 난 별로 안 좋아해. 내가 좋아하는 문제는 뭐냐면 문제를 딱 보고서 어떻게 풀지? 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를 난 좋아해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밑에서부터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좋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한 조금 아까 요걸 가지고서 이거의 회절무늬의 빛의 세기는 이걸 어떻게 풀지? 라고 할 때, 그러면 지금 프레넬의 밝은 점을 보는데 이게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 영의 이중슬릿 실험을 통해서 빛이 파동이라는 게 알려져 있지만 정말 빛이 파동이냐? 라는 걸로 20세기, 19세기 후반에 혹은 뉴턴 19세기 후반에 아주 싸웠어요. 사람 물리학자들이. 싸운 이유는 영의 이중슬릿 실험, 그다음에 호이겐스가 뭐 구면 파동이 자꾸 나간다는 호이겐스의 원리, 이런 걸 내도 아직까지도 뉴턴의 영향이 셌기 때문에 이 빛이 파동이냐 아니면
조그만 입자들이 이렇게 나가는 거냐로 계속 싸웠어요. 그러니까 자꾸 싸우면 되게 뭘 하죠? 되게 싸우면 우리 투표를 하자 하는 경우가 양자역학에서 좀 이따 배울 양자역학에서 나온 거고, 예를 들면 해가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에서 지는데 내일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니? 아니면 해가 서쪽에서 떠서 내일은 동쪽으로 질까? 그거야 모르지. 지금까지 계속 지금까지 수만 년 그래왔는데 내일도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겠지. 그걸 어떻게 하냐? 내일 겪어봐야 알지. 그래서 둘이서 막 싸우다가 투표해. 그래서 100명이 투표해서 70명은 내일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뜬다고 하고, 동쪽에서 뜬다고 하고, 30명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니까 다수결로 내일은 동쪽에서 뜬 걸로 결정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하지 않고 또 하나 방법은, 빛이 파동이라는 증거를 내세우는 사람에게 상금을 준다. 그때 프레넬이라는 사람이 해군 장교였어요. 해군 장교였는데 이제 과학을 좀 했던 사람이니까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여기 돈 좀 벌어보자. 그래서 한 게 뭐냐면 요 막대기 혹은 요거의 반대, 다시 말하면 지우개네. 뭐야? 너무 커졌는데? 안 줄어드는데? 큰일인데? 이거 어떻게 하지? 크기가 됐어. 판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은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뭐냐면 이 사람이 한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작은 판, 아주 작은 판이라 그러면은 이 길이가 빛의 파장보다 크지만 대개 빛의 파장 정도 되는 판으로 막아 놓으면 어떻게 되죠? 기하광학입니다. 이게 만약에 빛의 파장보다 훨씬 크다 그러면 빛은 직진하죠. 그럼 여기다가 스크린을 대면 여기에 그림자, 여기는 밝죠. 밝고 여기는 그림자가 이렇게 딱 생기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빛이 파동이면 여기서 이렇게 빛이 꺾여. 여기서 이렇게 빛이 꺾여. 꺾이는 빛들이 막 간섭을 해. 간섭을 해서 이런 간섭 무늬를 만들 거다. 라고 했더니 그 중에 심사위원 중에 한 보아송이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딱 듣더니 푸하하하, 그러면 요 가운데는 밝은 점이 생기겠네? 그 말이 되냐? 라고 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정말 밝은 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포화성의 밝은 점이라고 하는데, 이 얘기를 만약에 포화성이 살아있다고 하면 아주 창피하게 들을 밝은 점이죠. 이렇게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기하학적인 상황이 이 앞에 있는 점이, 벽이 빛의 파장 정도 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막힌 걸 말고 그 반대 상황, 이만한 종이에다 구멍을 뻥 뚫어가지고, 구멍이라고 보다는 슬릿, 길게 자른 다음에 단면을 보면, 아까 이중 슬릿이었는데 이게 슬릿이 하나 있는 경우를 보자 이거예요. 근데 슬릿인데 우리 이중 슬릿을 볼 때는 슬릿 하나의 간격은 굉장히 작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이의 간격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무시하고 했어요. 무시 안 하고 그럼 다 없애고 하나만 봐. 그랬더니 생긴 간섭 무늬가 혹은 회절 무늬가 이렇게 생긴더라 이거예요. 이중 슬릿 간섭 무늬랑은 좀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면 가운데 최대값이 있는 영역이 좀 넓어.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갈수록 약해지네. 그래서 대략 그리면 이런 식으로 생겨. 빛의 세기가. 이걸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 문제를 좀 더 정량화하기 위해서
슬릿. 이제는 이중 슬릿일 때는 이걸 무시했는데 이 슬릿을 확대를 해서 슬릿 사이의 간격이 A. 빛의 파장이 A 근처인 경우죠. 그 다음에 이 슬릿에서 스크린까지의 거리를 D. 물론 라지 D가 A보다 굉장히 큰 경우죠. 과장되게 그린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슬릿의 중심에서 스크린까지 수직선을 그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관심 있는 점까지의 위치를 Y라고 하면 우리 대개 여기서부터 세타인 곳, 이제 사인 세타는 거의 탄젠 세타랑 비슷하니까 D분의 Y. 우리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요 점에서 최소값이 일어나는 위치는 하는 거를 우리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